자, 둘째 시간 수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60페이지 망상에 대해서 할 건데요. 첫째 시간에 잠깐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현병, 정신병의 환각하고 이 노이로제의 환각이 이제 다르다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제 우리 동료 신부, 친구 신부한테서 이제 환자를 한 명 소개를 받았는데 내가 아마 앞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 2, 3년 전에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성당에 이제 맡고 있던 우리 친구 신부가 자기 성당에 있는 여학생 한 명을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나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귀신을 본다고 그것도 몇 명이나 되는 귀신들을 수시로 보고 살아간다면서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학생인가 만나보니까 마침 우리 학교 학생이야. 가톨릭 상지대학교에 다니는 1학년짜리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여러 명의 귀신을 봐요. 이렇게 뭐 전형적인 머리를 이렇게 풀고 있는 소복 입은 처녀 귀신도 보고 2명의 청년들이 따라다니고 하나는 아이 동자 귀신이에요. 따라다니면서 얘를 맨날 괴롭히는 거야. 칼로, 뭐 식칼로 막 옆구리 찌르고 있잖아요. 그죠? 또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밑에서 손이 막 올라와가지고 목을 막 조우는 거예요. 이 학생은 실제적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막 피가 나고 그러진 않지만 복통을 느끼고 숨이 막히고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맡아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있고 이제 얘는 남매예요. 친오빠가 하나 있고 이제 동생인데 오빠가 맞이로서 엄마 아빠한테 정서적인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 스트레스 받은 거를 오빠는 풀 데가 없으니까 이 여동생을 이제 괴롭힌 거예요. 때리고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해놓으니까 이 여학생은 그 가족의 온갖 엄마 아빠의 문제, 오빠의 문제까지 다 자기 안에 이렇게 확 받아가지고 억압해 있는데 정작 본인은 풀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마음속에 깊게 억압되어 있는 이렇게 심리적인 에너지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니까 바깥에 나타나가지고 얘를 이제 괴롭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괴롭혀 오는 게 정말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알려오는 거죠. 우리 노이로제 할 때 배웠잖아요. 너 안에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어 라고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돼 라고 졸라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하고 한 6개월 가까이 이제 그 내면의 억압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작업들을 쭉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이 귀신들이 나타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또 이렇게 좀 약간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결국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는 이 친구가 이제 전과를 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제 IT 계통에 취직도 잘 됐고 결혼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매년 이제 상주 사람인데 상주의 유명한 그 꽃감을 매번 뭐 추석이나 설에 나한테 꼬박꼬박 아직까지도 보내오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이분한테는. 그런 것은 정신병의 환각이 아니고요, 그 노이로제의 환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이제 이 귀신들한테 시달리기는 했지만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단지 이제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거지. 그런 것들은 이제 노이로제의 환각 증상이에요. 그 차이가 있죠, 그죠? 160페이지 이제 망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망상은 헛될 망자에다가 생각상자,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허망하게 혼자만 이렇게 머릿속에서 굴리는 그러한 생각을
망상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는 어두운 골목길을 들어서려는데 웬 검은 그림자가 보여 깜짝 놀란다.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직감한다. 얼른 피해서 큰 길로 나선다. 그 사나이가 뒤쫓아온다. 수사기관원이라고 생각한다. 큰 길을 건너가는데 자동차의 경적이 울리는 것이 이상하다. 서로 신호하는 것 같다.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드문드문 서 있다. 아는 사람이 있는 듯해서 반가워서 다가가니 손을 내민다. 그러나 악수를 하면서 보니까 바로 아까 나를 쫓던 사람과 한패이다. 나는 놀라서 얼른 도망치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꾸 말을 걸어온다. 이건 이제 꿈의 내용을, 환자가 이제 말한 꿈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자, 이 이제 저자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꿈인데, 꿈이라 그러면 깨고 나서 꿈이었구나 하고 이제 안도감을 느끼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대낮에 현실적인 체험으로 늘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심각한 문제죠. 예. 이런 건 이제 피해 망상, 이제 추적 망상, 뭐 관계 망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망상도요. 앞에 이제 이 환각 작용도 조현병, 정신병 환각하고 노이로제 환각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듯이 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상도 좀 가벼운 단계에서 노이로제에서 망상도 있고 정신병에서 망상도 있어요. 예. 자, 이제 내가 전에 이제 시간에 나한테 대한 그 짝사랑에 빠진 할머니가 질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애정망상에 빠졌다는 이야기 기억나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 할머니 망상은 일종의 이제 신경증적인 망상이에요. 그래도 이제 뭐 완전히 이상하고 완전히 기괴한 스토리는 아니니까 그럴싸한 있을만한 그런 것이 이제 신경증적인 망상이에요. 반면에 이 정신병적인 망상은 좀 더 기괴하고 전혀 비현실적이고 아주 판타스틱한 그런 환상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외계인이 나를 납치해가지고 내 뇌 속에다가 감시장치를 이렇게 심어놨다. 이렇게 뭐 아주 기괴하고 전혀 비현실적인 이런 거는 정신병적인 망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뭐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짝사랑하고 있다. 이런 의심, 뭐 이런 생각 정도는 이제 신경증적인 망상이죠. 예. 자, 161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밑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정신병이란 보통 사람이 꿈에서 겪는 것을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상태라고 말한다. 정신병이란 누구의 마음에서나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란 느낌이 무의식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의식까지도 지배한 경우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밤에 꿈에서나 봐야 될 그런 환상이 이제 낮에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낮에 실제적인 그 겪는 사람한테는 실제적인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61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러나 일단 그렇게 현실을 환상적으로 바꾸어 생각해 버려서 우리가 망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생각과 믿음이 굳어지면 그것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득을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신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반증을 들어 고치려 드는 것은 의미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이제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따지고 앉아가지고 당신 생각 정말 잘못됐어요. 입만 아픈 거예요. 절대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100%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제 그 심리치료의 초창기에 아직 심리치료에 아주 이렇게 좀 능통하지 못할 때 한번 그 엄마와 함께 찾아온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밤마다
악마가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학대한다고. 실제로 팔 같은데 막 피멍이 든 걸 보여줍니다. 사실 자기가 자해한 건데 이제 악마가 그렇게 와서 괴롭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때는 아직 이제 좀 미숙할 때여가지고 하나의 망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다음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날 못 믿는 거죠. 엄마가 나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환자가 망상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당신은 나는 이건 진짜 현실로 믿고 보고 있는데 당신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을 딱 해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망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중간쯤 보세요. 162페이지. 돈은 많은데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믿는 빈곤망상. 죄도 짓지 않았는데 중죄인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죄악망상.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 애정망상. 또는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는 부정망상. 누가 내 생각을 알아내어서 그것을 신문 방송에 발표한다고 믿는 사고광보. 말이 좀 어려운데 사고라는 것은 내 생각을 이제 널리, 넓을 광자지요. 알릴 보자. 내 사고를 널리 알린다고 하는 내 생각을 남들한테 알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종한다는 조종망상.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망상만 갖다 붙이면 돼요. 많은 종류가 있어요. 망상은 반드시 쓸데없는 생각은 아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소화시켜야 할 무의식의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남에게 투사하여 마치 그 책임이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법이다. 예를 들면 앞에 이제 나왔던 추적망상. 누군가가 나를 쫓아온다. 계속해서 정부 기관원이 나를 감시하고 쫓아온다. 쫓아오는 것이 누구예요? 내 마음의 내용물들이야.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적인 바깥에 이제 현실에 투사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마트에 갔더니만 카운터 직원이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라. 저 사람도 정부 기관원 중에 한 명 스파이일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죠. 근대 역사에서는 전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죽은 사람의 수보다 히틀러와 같은 한 사람이 망상에 사로잡힘으로써 무고하게 죽은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한다. 망상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정치가의 정신위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죠. 각 나라마다 이제 여러분들 뉴스 봤겠지만 정치 지도자의 성숙도에 따라 가지고 이 코로나19을 대처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브라질, 남미의 이런 국가들에서 보면 엉망이죠. 평소에는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으로 생각했었는데 트럼프나 아베나 이런 국가 지도자가 뭐 형편없으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맥을 못 놓고 그냥 코로나19에 당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정말 그나마 다행이게 이 상황 속에서 K-방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착실하게 잘 이렇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이제 뭐 K-방역으로 이렇게 뜨고 있는 거죠.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다 그러면 상상하기도 쉽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자, 이제 163페이지 망상장애의 여러 형태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망상들이 있는가. 망상장애는 주로 망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정서나 그 밖의 사고 기능에 지장이 없어 조현병도 아니고 또 우울증과 같은 정감장애도 아닌 제3의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흔한 게 피해망상형이에요. 피해망상형. 누군가가 나를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고 막고 있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고 피해를 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에요. 근데 망상병에 걸린 환자들은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논리성이 있어요. 전혀 엉뚱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그 논리 체계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 정말 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 만큼 논리가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냉철하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제 남들이 나한테 피해를 끼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내세우는 증거를 보면 사실은 절대적인 그런 의미가 없는 아전인수격의 어떤 그런 격이에요. 아전인수라는 것은 내 식대로 그냥 끌어당기는 논리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이제 피해망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곧잘 아무나 고소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체형. 신체형 이제 망상은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허망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형수술한 뒤에 내 코가 잘못됐다. 광대뼈가 나왔다. 아니면 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나만 지나가면 다 코를 틀어막는다. 이런 것들. 심지어 이제 AIDS, 에이즈에 걸렸다. 이런 망상. 이런 것들이 신체형 망상입니다. 신체적으로 내한테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질투형.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의처증, 의부증. 이거는 지금 20대 초반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야간반 듣는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좀 느껴봤든지 체험해봤을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투형 망상은 남자에게 더 많습니다. 실제로 바람피울 일이 있거나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어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 없이 이제 생기는 거죠. 심리적으로 해석하자면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불확실해질 때,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해 의혹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을 배우자에게 투사하여 상대방을 나무라는 것이다. 한 가지는요, 이 남자들한테는 이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어릴 때부터 있습니다.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불안. 그래서 그러한 이제 내 배우자 와이프가 이제 나를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지고 나로부터 떠나가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분리불안, 엄마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행동한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교회나 성당에 갔을 때 실제로 우리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성당에서 이렇게 신자들끼리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즐겁게 대화하고 좀 편한 사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는 이제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성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는 이제 질투하는 거죠. 질투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고 정상적인 그냥 사회 이렇게 소셜 릴레이션십인데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여자가 나를 떠나갈지도 모른다.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어린 시절의 분리불안을 투사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게다가 이제 자기 자신 안에 사실 애정이 식은 건 자기 자신이에요. 애정이 식었고 배우자에게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게 결여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와이프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당신이 나한테 대한 애정이 식었고 이제 저 남자하고 이제 놀아나는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말이 이렇게 쉽지 이 의처증, 의부증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남자의 질투는요,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무서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100%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그냥 그 환자의 그런 행동 때문에 가족들과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런 파급 효과를 오히려 조금 설명해 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 당신의 질투 그거 전혀 근거 없는 거야.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런 게 일단 그런 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심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기 질투심이 정도가 좀 지나쳤다. 내가 질투가 맞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망상이 아닙니다. 망상장애가 아니고 병식이 있기 때문에 망상장애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죠. 근데 내가 그런 것이 질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지 못하면 망상장애죠. 그 다음에 이제 과대망상형입니다. 과대망상형. 요즘은 별로 이렇게 안 보이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만 보더라도 동네에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좀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길거리에. 그때는 그런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보면 도사라고 하는 한 40대 중반 정도 남자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안다고 하면서 이제 뭐 도사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과대망상증적인 어떤 정신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났고 중생을 구제하러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대망상. 자기를 이렇게 훨씬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내가 유명한 정치 권력, 뭐 대통령이나 정보기관하고 줄을 대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약하고 초라하고 불안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제 부분들이 트라우마가 이제 과잉 포장되는 형태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다음에 166페이지 색정광형 이제 망상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배우라든지 직장 상사가 나를 이렇게 무척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편지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제 선물을 하는 등 귀찮게 구는 경우 이런 이제 경우라 그럽니다. 팬들이 좋아해가 따라다니는 이렇게 성화를 부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팬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망상이 아니고 일시적인 유행 심리죠. 그러나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있다고 굳게 믿고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간섭하고 또 그 사람의 진짜 애인한테 질투하거나 폭행하고 해친다든지 이런 행동,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색정광형 이제 망상이에요. 그 외에도 빙의망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귀신, 악령, 동물이 자기의 어떤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지배한다고 믿는 것 이런 빙의망상도 있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망상장애는 단지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고 치료해야 할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체계적인 망상의 뿌리를 약만으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정신치료는 당장 망상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세상과 대인 관계를 보는 환자의 시각을 교정하고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보람있게 사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이다.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망상장애 환자의 가족 또는 망상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환자가 오해할 만한 말투나 몸짓, 꼬투리를 잡힐 만한 구실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매사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의처증이 있는 그런 남편한테 그 의처증이 더 도질 만큼 행동을 꼬투리 안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어떤 걸 하더라도 꼬투리를 잡는 사람한테 완벽하게 대처하는 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러한 꼬투리 안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정신병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